자, 국제뉴스 알아볼까요? 워싱턴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는 애도의 날인데 이 국장으로 진행이 되고 이모저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전통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고요. 1865년부터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국장일 경우는 휴장을 했습니다. 네. 그 임시 휴장을 했는데 에이브러햄 링컨 암살되고 나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며칠간 쉬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 5월에 이제 아버지 부시 국장 때도 임시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 시장은 뭐 그 조기 폐장하는 네. 걸로 일단 운영은 됐고요. 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이죠. 2024년 연말에 이제 타기를 했습니다. 100세를 일기로 타기한 거죠. 네, 제39대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립 대성당에서 그 국장이 치러졌습니다. 네. TV가 생중계했고요. 그 현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클린턴, 오바마 아들 부시 해서 전현직 수반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렇게 이제 전현직 수반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 대해서 네. 이제 프랑스 AFP 통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인이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분열된 미국의 잠깐이나마 단합의 순간을 선사했다. 약간 좀 꼬집었습니다. 네. 2024년에 어쨌든 미국 대선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좀 갈라져 있는 뭐 이런 흐름도 있는데 고인이 오히려 좀 화합을, 단합을 이끌어냈다라는 말이 있군요. 추도사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손자가 첫 번째 추도사를 했군요. 네, 조슈아 카터가 이제 첫 추도사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 추도사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화면을 보니까요. 고인이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빼먹지 않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특히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여생을 바쳤다. 아시다시피 은퇴하고 나서 집 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그 평화 봉사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 이 조슈아가 추모사 하는 동안에 이제 그 화면이 잠깐 트럼프를 비쳤는데 네. 그 특유의 그 입을 꽉 다문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잠깐 나타났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네, 추도사도 소개해 주세요. 바이든 추도사는 좀 뼈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권력 남용에도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이건 아주 뭐 사실 그 트럼프를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 추도사가 끝나고 나서 그 미국의 그 유명 컨트리 가수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어코스틱 기타 반주만 가지고선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불렀습니다. 네. 아주 듣기가 좋았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뭐 1971년 발매된 이 이매진 뭐 유명하죠. 평화와 화합, 반전 노래로 아주 대표적인 노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옹구대에서 조지아 그 자기 고향에 가서 네. 거기서 가족들하고 별도의 추도식을 갖고 나서 이제 매장 그 영면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국장에 대한 이모저모 그리고 휴장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경제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이고환신 그러니까 옛것 버리고 새 것으로 다 바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얘기 좀 나왔나 봅니다. 중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내수 침체 그 어떻게든지 좀 타개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써서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보니까 중국 국가발전계약위원회하고 그 재정부가 그저께 지침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 그 소비재 구형 보상 판매 지원 범위를 넓히고 그 지원액도 대폭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그 버스 그 교체라든가 배터리 교체 그 보조금 지원 범위를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걸 보면 8년이 넘은 그 전기차 시내버스하고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6만 위엔 우리 돈으로 이제 1,2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줬는데 이거를 1,600만 원 정도로 높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뭐 많이 개인들이 소비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나요?
개인용 휴대폰하고 태블릿 PC, 그다음에 스마트 뭐 워치 같은 것들.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이 6,000위안, 우리 돈으로 120만 원 이하 스마트 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가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물론 1인당 한 건이고 지급한 돈은 500위안,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네. 다른 건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네. 냉장고, 세탁기, 뭐 TV, 에어컨, 컴퓨터 같은 이제 여덟 종류 가전 이제 신제품 사면 이제 교체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다가 전자레인지하고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4종을 추가해서 모두 12종류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으면 이제 최대 2,000위안, 한 40만 원까지 환급이 되도록 했고, 작년에 이미 교체한 거에 대해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환급, 보조금을 환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것까지도 그렇군요. 어떻게든지 이제 좀 돈을 내수를 좀 풀려고, 내수를 네. 이제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살리겠다. 이구 환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초창기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계속 지원한다. 국채 얘기도 계속 나오네요. 당국 지침도 그걸 강조했습니다. 네.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제한으로 해서 계속 각 부문의 설비 교체를 확대하고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른바 첨단 스마트 녹색화 지원도 장려하겠다. 그다음에 중점 영역의 설비 갱신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투자하고 보조금 쪽으로 다 지원한다는 점도 강조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중국은 이제 어떤 그 관료주의 그렇죠.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방 정부가 심사를 하면은 중앙 정부가 바로 승인하는 식으로 해서 자금 지급 집행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행이 될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야 되겠네요.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수 살리기를 비롯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 특히 3월 뭐 양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들 좀 전해드리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12월 초부터 우리나라 정치적 위기,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면서 그 초기부터 사실 우리 대외 신임도, 뭐 국가 등급 이런 것에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3대 신평사가 장기화될 경우,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지 못한다, 이런 언급을 했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그 3대 신용평가사 네. S&P하고 피치, 무디스하고 잇따라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3대 신평사들이 정책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외국인 투자하고 기업 의사 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한- 처음이 아니죠, 접촉이. 네. 한 달 전에도 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접촉한 거는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하고 정부 대응을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네. 인용을 했는데요.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그 경제 분석 기관, 이제 상당히 그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여기 진단도 나왔는데, 여기는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좀 관망세를 들어간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 EIU 그 수석 전략가가 앞으로 6개월 정도 서울에서 더 많은 거리 시위하고 추가적인 정책 마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을 리스크 상향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투자 의사 결정이나 계획된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S&P, 피치, 무디스 뭐 아직까지는 변동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말하기로도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서도 장기화되면 부정적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아시아 법률 컨설팅사 대잔시라 앤드 어소시에이츠라는 것의 이제 매니징 파트너가 그 이제 앞으로 한국 전국에 대해 투자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들도 최종적으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중국에서 계획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좀 심화하면 한국 기업의 동남아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돈이 빠지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식의 전망도 했습니다. 중국의 단일 무역 파트너 국가 이렇게 순위별로 보면 우리나라 비중이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네. 데이터를 봐도요. 지난해 들어서 11월까지 동아시아 내 교역이
2,970억 달러 정도인데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중국의 2위 단일 무역 파트너인 걸로 지적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우리 산자부 통계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한 해 전보다 한 266% 늘어나서 그건 한 58억 달러 정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중국과의 경제 상황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언급된 것들 구체적으로 또 전해주시죠. 그래서 중국 싱크탱크에서 네. 중국과 글로벌 센터 있는 그 부센터장 얘기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위험도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지금 중국 사람들의 한국 관광 수요는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집계를 보면요, 최근에 한국 저비관광공사에 대한 중국 예약이 한 10%에서 12% 감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주항공 참사 전 수치로 지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이 참사의 영향이 그 이후에는 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가 전한 바인데요. 이 트럼프 인수팀 관계자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안보 협정 타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타스하고 회견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관계자 얘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특히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문제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 간 앞으로의 그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안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새 행정부에서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말하라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도 여러 개 좀 했잖아요. 이제 그저께 새벽이었죠, 우리 네. 시간으로. 그 회견한 내용들이 쭉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푸틴 이전부터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쭉 해왔다는 겁니다. 해왔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돌에 새겨진 것 같다. 그렇게 트럼프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덧붙이기를 그런데 바이든이 나타나서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문 앞에 껄끄러운 누군가를 들이미는 셈이 된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좀 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트럼프, 굉장히 네. 직접적으로. 네. 트럼프 회견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 가능했는데도 바이든이 이걸 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이 트럼프 우중이 이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이제 종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러시아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거듭 시사한 게 아니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좀 포기하더라도 빨리 종전을 끌어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내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지 계속했잖아요. 젤렌스키가 네. 지난 5일에 팟캐스트, 미국 팟캐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트럼프하고 선 합의하고 나서 푸틴과 협상하는 2단계 종전 전략이 어떠냐 이렇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막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한국계로 미국 연방상원에 처음으로 진출한 앤디 킴. 이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뭐 철수 이런 걸 시도하면 굉장히 초당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당선되고 나서 그저께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파원을 네. 상대로 해서 회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시도하거나 시사하면은 그 1기 때도 상당히 그때 논란이 됐는데 다시 한번 매우 강력한 초당적 반발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미 협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강화될 것이다. 이런 멘트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 부분에서 강화될 거다 하면서 지금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이 군사 부분에서 필요성만 이제 주로 언급을 돼 왔는데 앞으로는 기술 분야가 관계 핵심 요소의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인도 태평양에 대한 한국 관여도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 주한 미군에 대해서 오로지 뭐 방어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반도 반발한 것 방어. 예.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영킴 이 앤디 김 네. 의원이 이 주한 미군이 한국 보호뿐만 아니라 대만 해배관에서도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오직 한국 방어를 위해서 거기 있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좀 좌절감을 느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나서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뭐 좀 강하게 나가겠다 이런 다짐도 한 것 같은데요. 정리해 볼까요? 네, 그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하고 그린랜드 그 장악 얘기를 하면서 군사적 뭐 위협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강압적으로 나오면은 내가 강하게 저지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 삼국 협력 그다음에 쿼드 같은 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앤드킴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지금 그 대미 투자 유치 관할하는 그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 관할하는 상무부 상임위에도 배정이 되어 있다고요? 네, 거기 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법 네. 이제 이런 거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취임하면 이제 반도체법 뭐 인프레 감축법 즉각 손질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입법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제공되어야 할 보조금 같은 게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철회할 경우에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취임 후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다시 하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뭐 북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북한도 지금 전처럼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게 녹록치 않은 입장이다. 좀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얘기 있습니까? 뭐 그리고 한국 이제 상황. 네. 우리 정치 상황 얘기를 네. 했습니다. 지금이 아주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자기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상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딱 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그들의 모든 언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지켜보고 있는 건 잊지 마라. 그러면서 언행에 매우 신중하고 차려 입게 해야 할 거다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회복력을 그동안에 보여왔기 때문에 자기는 안심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앤디 김이 지금 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위원회에 동시에 들어갑니다. 상무과학교통위원회도 들어갔고요. 은행주택위원회, 그다음에 보건교육위원회, 국토안보, 정무위원회 포함해서 5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공화당 그 캘리포니아 3선 영킴 한국계 네. 여기는 이번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지난 직전 의회에서는 이제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한국계 의원들의 그 위상이 전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참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걱정되는 얘기긴 한데 LA 산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여의도 3배 범위에 이 면적을 삼켰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도 지금 최대 570억 달러 이상 추산이 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LA 산불 얘기 좀 전해주세요. 어제까지 지금 사흘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강풍이 뭐 그냥 막 방향도 걷잡을 수 있고 네네. 조금 진정이 된 듯했는데 지금 뭐 내륙은 조금 진화가 되기 시작한 모양인데 해안 지역은 뭐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동시다발 산불이 지금 한 최소 5군데에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미국 언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진짜 거의 뭐 전쟁터처럼 막 네. 되고 그리고 도시를 전체 둘러싸고 있고 막 그냥 점점 조여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합니다. 18만 명에 대해서 대피령을 내렸고요. 지금 뭐 산불도 산불이지만 그 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사망자가 최소 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화 지역이 그 해안가 부천인 그 펠리사이드인데 거기는 아직도 진화율이 제로라는 겁니다. 폭탄을 맞은 것 같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아니 뭐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할리우드에도 대피령이 내려졌고 아까 그 최슬기 그 아까도 나왔지만 그 유명 네. 뭐 바이든 차남 집도 완전히 전소가 됐고요. 그리고 뭐 앤소니 홉킨스, 존 굿맨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그 호화저택도 뭐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는 거 네. 그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할리우드까지 대피령이 내려졌다. 오후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재난지역 선포가 된 거죠? 네, 바이든이 어제 그 연방 재난진흥구 선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이른바 악마의 바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데 이게 지금 작년 11월에도 이 바람 때문에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대피령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미국 그 과학자들 얘기는요. 통상
캘리포니아는 1월이면 우기라서 비가 오는데 지금 뭐 가뭄이 심각합니다. 보통 이맘때면은 한 비가 최소한 한 10cm 이상이 와 있어야 되는데 네. 4mm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겨울 가뭄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기가 단축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바람도 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산불 이 극성을 떨치기에 더욱더 갈수록 좋아진다는 겁니다. 산불이 뭐 계속해서 있었지만 이 패턴이 좀 달라졌는데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네요. 과학자들 얘기가 기후위기 다시 크다는 겁니다. 산불이 이제 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뭐 캘리포니아는 그동안도 연례적으로 산불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적은 없거든요. 네. 지금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자, 관련돼서 요 산불 얘기 좀 정리해 보면서 경제적인 손실 이 얘기도 사실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미 500억 달러 추가했다 이런 분석 나오는군요. 미국의 그 민간 미디어 기업 아큐웨더가 네. 그저께 기준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미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조 500억 원 초과. 그래서 뭐 많게는 83조 원 정도까지 이미 추산을 했고요. 만약에 인구 밀집적으로 확산할 경우에는 피해는 뭐 더 커질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에 그 하와이 마우이 섬 그때 다 초토화가 됐죠. 산불 때문에. 그때 피해가 많게는 160억 달러. 그보다 훨씬 많은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네. 보험업계 손실도 집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JP 모건이 지금 추산을 했는데 네. 최소 100억 달러 정도 어. 피해가 이제 업계 피해, 업계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컨설팅 기사 로직 분석인데 주택 복구 비용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38조 원 이상이 달할 거다. 이런 가운데 지금 머스크가 산불 피해 지역 이제 통신이 막 인터넷이 끊기고 했으니까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개장하게 되는 미국 주식 시장에 물론 이런 산불 빨리 잡히기만을 바라고 있고요. 그게 우선이지만 어쨌든 시장의 또 섹터별로 이 산불이 또 주는 영향들 이런 것도 뭐 경제적 얘기도 좀 분석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LA 산불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주지사 책임론을 제기한다고요? 개빈 뉴섬 주지사하고 트럼프가 그동안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저께 자기 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북쪽에 많은 양의 비하고 눈이 내려서 물이 충분한데 이걸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킨 거다. 이거는 네. 순전히 주지사 탓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물 보건 선언에 뉴섬이 서명을 거부했다. 이렇게 또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물 선언 물 보건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트럼프 얘기는 그 개빈 주지사가 이 물고기 환경 보호, 그러니까 스멜트로 불리는 물고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쓸데없는 물고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주지사실도 반박을 했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지금 뭐 트럼프가 무슨 뭐 물 보건 선언 어쩌고 하는데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엉터리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정치가 아닌 주민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방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로이터가 어제 전한 걸 보니까 LA 당국에서 이런 물이 좀 부족한 점을 좀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LA 당국자 얘기가 상수도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이게 주로 도시 주민용으로 설계됐다. 이게 산불 진압에는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기자님께서 이제 기후위기 얘기 상당히 좀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 기후위기가 기후만이 아니라 경제하고도 때려야 될 수 없는 지금은 또 그런 관계기도 하니까요. 전 세계 육지 10% 이상이 염분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식량 위기 우려가 더 커진다고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가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 염해 보고서 나온 걸 인용을 했는데요. 전 세계 육지의 한 근 11%에 해당하는 13억 8천만 헥타르 정도 엄청난 그 염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원인이 비료 남용이라든가 지하수 과다 사용, 그다음에 이제 관계용
염수 사용 같은 게 이제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했고요. 국가별로는 호주가 가장 피해가 큰 걸로 되어 있고요. 3억 한 6천만 헥타르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같은 걸로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양이 염분이 과다하면 이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흡수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작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AO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피해가 큰 그런 그 수확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쌀 수확량이 우즈베키스탄이요. 네. 한 70% 이상. 그러니까 나미비아 같은 경우는 콩 수확량의 한 근 70%가 이것 때문에 염해 충격 때문에 감소될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음주, 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음주 경고문 좀 강화된 걸로 권고가 되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동안에는요, 네. 미국 의무 총국이 여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잔 정도, 남자는 하루에 2잔 정도 알코올 섭취는 건강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는데, 이제는 의학계 통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무 총감이, 이 사람은 이제 공중보건 서비스 단장도 겸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새롭게 이제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제 알코올 경고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 한 잔을 마셔도 암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경고 문구를 다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암, 대장암, 간암 같은 최소 7종류의 암에 걸릴 확률이 알코올 섭취가 이제 이걸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경고문을 다하는 것을 법제화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 확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군요.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 때문에 암 발생이 매년 한 10만 건 정도, 네. 사망자가 2만 명 정도. 네. 알코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도 뭐 한 해 한 13,000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음주 가이드라인을 이제 바꿔야 하는데 그때 반영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주류업계가 뭐 엄청난 로비를 할 거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법, 이 정책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트럼프 2기와 연관 지어지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술을 안 좋아한다, 안 마신다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조금 더 잘 먹힐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지금 이제 알코올 총감, 의무 총감도 이제 교체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술, 담배를 입에 안 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장관 그 지명자인 그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주니어도 술을 좋아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이 경고문구 입법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류업계가 아마 엄청난 로비를 할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우리 또 선재규 선임 기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전문 분야이기도 네, 하죠. 커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술 얘기는 이제 한 잔만 먹어도 암 유발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강화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커피는 건강 효과가 또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고요? 미국 대학 두 군데서 논문을 낸 게 나왔는데요. 네. 특히 모닝 커피를 이제 이렇게 꾸준히 마시면은 커피를 아예 먹지 않거나 내내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한 30%가량 낮춰지는 걸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그 미국 툴레인 대학 연구팀이 이제 논문을 냈는데요. 커피를 하루에 언제 마시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하니까 이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성인 한 4만 7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 얼마나 마시는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10년 새의 그 사망 원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특히 모닝 커피를 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30% 이상 그런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카페인 커피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교수팀, 이 지도 교수 얘기가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도 안 오고 이 신체 리듬이 깨지죠. 그 염증도 생긴다. 이제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커피 마시는 시간을 바꿔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아침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쎄 이것도 이제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는 사람에 비해서 머리 부위 암이 발생할 위험이 좀 많이 현저히 낮은 걸로 나타났다는 그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유타 대학에서. 그렇군요. 다만 이제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네. 예, 과한 거는 아님만 못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닝 커피는 확실히 정신도 들고 저는 뭐 늘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하는 이 아침팀을 위해서 손재규 선임 기자께서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제 아침마다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주고 계시는데요. 커피 얘기로 오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